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0년 4월 6일 월요일자 뜬금 잡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공고가 올라오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디딤돌, 그 외에도 여러 지원 사업들에 많이들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Q&A 창구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댓글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그 외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주로 시장조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기존에 열리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떤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도로 준비를 해오시는 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모아오거나 설문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추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개척 시장은 조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시건 간에 말이죠, 그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마 그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사업 아이템이 확실히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제품이거나 기술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품이나 기술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큰 불편함 없이 살아왔고요. 만약에 그게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다면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 혹은 어떤 대체품을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 왔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제품이 향후 개척할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아이템이 실제로 구현됐을 때 그 아이템을 사용할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샅샅이 훑어보시면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장점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아이템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의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생각을 했다고 한 것은 분명히 그 분야에 어떠한 종류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요가 애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영역에 대한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0에서 1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전에 뭔가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아이템은요, 어디선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있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조금씩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예로 들어보면요, 사실 아이폰 이전에 그런 종류의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분명 비슷한 종류의 스마트폰이 존재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이 시작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 대비 그 혁신적인 가치가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조사가 어렵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혹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남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통계청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오고 설문조사에서 어떤 걸 갖고 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사람들이 과연 이 자료를 어디까지 믿어줄까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자료에 대한 신뢰는 어디까지나 우리 상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번에 새로 이 디지타이저를 들여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 디지타일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이런 비대면 온라인 강좌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디지타이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앞으로 이 디지타이저 펜 같은 이런 제품들은 전 국민의 20%가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그 수요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중에 2명이 이런 펜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되질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상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를 찾아봤을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영역에서 좀 벗어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홍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무턱대고 어디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뭐 30%야, 뭐 절대 다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돼,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자료를 어디선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필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상대방의 공감이나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됐나를 여러분이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같이 제시를 했을 때 그때 그 자료에 대한 가치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딱 하나예요. 기업의 대표로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정부 지원 사업이건 혹은 투자 유치건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창업 지원 사업이건 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그런 설명회 가보시면은요, 대부분 그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되게 현란하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카페를 창업한다 그러면은 누구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가 떨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통 이런 설명회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처음에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월 얼마씩 매출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것들이 서서히 쌓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가 나오고 어느 시점에 내가 돈을 얼마 가져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다들 보면은 되게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전제 조건을 까는 게 뭐냐면은 하루에 한 100잔 정도의 커피를 팔면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100잔이에요.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에 100잔 정도의 커피를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요, 무조건 100잔을 팔아야 돼, 못 팔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실은요, 100잔 팔기 되게 힘들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하신다고 유동인구 분석을 하세요. 그럼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시간당 얼마 팔리는지 딱 보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는 그런 데 말고 이제 신규 입점한 그런 카페들 있죠.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을 때, 적을 때, 뭐 평일, 주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가서 계속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루에 100잔 나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조사 없이 그냥 동네에서 잘 되는 커피숍 보고 나도 저기에서 그냥 비슷한 장사 하면은 저 정도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고 보통 일을 시작하셨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른 종류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에는 정말로 경의를 표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사고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경진대 혹은 뭐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발표 평가 자리에 가신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그 자료에 맞게 실제로 여러분이 수익을 올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뭐 통계청에 있는 자료가 물론 가장 객관적으로 조사가 된 자료긴 하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결과일 뿐이고 사실 그 미래의 수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바깥에 돌아있는 통계 자료에 대한 것들도요, 워낙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사기관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 그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미개척 시장이라 이거는 시장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순수하게 운에 의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개척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선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시장 조사하는 법과 설문조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과연 여러분이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보는 게 시장 조사고요. 그리고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시장을 진입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상황이 어떻고 그 안에서 어떤 수요를 창출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본인의 회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스스로 찾아낸 그 답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시장조사에 대한 준비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양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렵다면은 주변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시고요. 또 여러 창업 지원 기관에 있는 멘토링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든 본인의 사업은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뒤져서 얻은 그런 시장 자료보다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자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